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2000포인트 오늘 잠깐 놓으면서 출발했었는데 지금 2000포인트 약간 못 미친 상태에서 혼조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 종목별로 보면 어저께는 삼성전자의 날이었다 그러면 오늘 현대차의 날. 뭐 예상대로 네. 그냥 가는 거죠. 저는 꿋꿋이 얘기했는데 그냥 디스만 여기저기서 당했는데 하여튼 현대차가 오늘 좀 외국인이 사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요. 뭐 포스코, 현대제차 이런 친구들, 현대차 이런 애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보험주들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수는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저께 긴 음봉을 보였던 네. S6 관련주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오늘 다시 아침부터 좀 반등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쭉 뻗는 것은 불과 몇 개 없어요. 실제로 보면 아모텍이나 RF텍 이런 것들 이성훈 대표가 좋아하는 무선 충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나머지 주식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조금 가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이 시각까지 900억의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해서 약간 순매도 국면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어제는 340억 순매도, 오늘 이 시각까지 한 20억 순매도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수급 상황인데요. 이성훈 대표, 지금까지 상황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매도세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고요. 네.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여부? 뭐 이런 것들이 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내려갈 만한 이슈에 대한 쪽은 뭐 3, 4월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고요. 뭐 5월 달에나 좀 가야 네. 뭐 스페인 선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저기나 6월 달에나 가야 또 한 번 이제 FOMC 회의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일단은 3, 4월 달에는 일단은 봄을 즐기자. 봄을 즐기자? 예, 봄을 즐기자. 이런 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특이한 거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OCI가 지금 시세 연속성에 대한 쪽 지금 며칠입니까? 한 2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금 매일 양봉에 대한 쪽을 내보내면서 주가에 대한 오늘 마이너스 한 3, 4%였는데 오늘 플러스 었다네. 저도 오늘 예. 오전에 지금 마이너스 3, 4%를 봤었는데 네. 지금 플러스 3, 4%가 지금 들어오는 걸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판매량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더 대한 순환매 차원에 대한 흐름 네. 이런 거를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뭐 현대차 뭐 PER 5배, 6배 정도 수준이라면 네. 뭐 추가 하락할 만한 이슈에 대한 쪽도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조정에 대한 이유가 네. 이제 러시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 문제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 뭐 반등을 어느 정도는 해도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 만큼의 인덱스 반등 정도는 해도 네. 무방한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특이한 상황이 있죠. 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SDS, 제일모직,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네. 비싼 주식들은 좀 내리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갤럭시 S6가 잘 팔릴 것 같아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로부터 1000만 장에 대한 네. 오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애플 워치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1000만 장 오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대형주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움직였기 때문에 네. 다른 종목들이 쉽게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그런 네.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갤럭시 S 관련주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나머지는 뭐 제약주라든가 아니면 오전에 이제 셀트리온이 여전히 6%대 반등을 준 거, 요게 좀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쪽을 뭐 회계에 대한 이슈도 있고 네.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도 있지만 중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어쨌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숫자가.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의 판매 3월 17일 날 FDA에서 이 램시마에 대한 네. 추가적인 이제 적용 여부, 허가 여부하고 적용 질병에 대한 쪽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네. 대한 결정이 나는데 네. 아마 3월 17일까지는 주가에 대한 흐름이 계속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횡보한다라면 3월 17일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시장 포인트 다 확인해 주셨는데요. 약간 저희도 큰 틀에서 약간 동의하지만 저는 현대차는 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일관되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사고 있냐면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 사는 거가 삼성전자 살 때 현대차도 같이 사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뉴스가 좀 있었죠. 그리고 약간 신뢰복이 있는 상태에서 S6가 붙은 거고 현대차는 펀더멘탈에 또 좀 별볼인데 좀 뉴스도 이렇게 좋은 뉴스가 별로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산 것만 얘기했죠. 그 다음에 105층짜리 얘기만 했지 얼마만큼 돈을 쏟아붓는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뭐랄까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여하튼 저는 하여튼 현대차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수급 회전은 가장 방점을 찍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현대차도 좀 오늘 오르는 거지 뭐 현대차가 뭐 누가 예뻐서 오른다 뭐 이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 시장에서 아마 가장 뚜렷한 뉴욕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소식이 결국 나스닥이 5,000포인트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이 5,000포인트 뭐 차트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0, 나스닥 5,000 지금 뭐 이런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그 해외 시장 쪽에서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그 2000년도죠. 2000년도에 5,132.52포인트. 2010년 3월 10일. 네. 이날까지 지금 그렇게 주가에 쪽이 이제 고점에 대한 쪽을 형성을 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버블이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버블이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15년에 걸쳐서 지금 이 그 하락에 대한 폭을 다 회복하는 이런 모습에 대한 쪽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피로 한번 넘어와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와서 볼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년도 고점을 이미 넘어갔죠. 이때가 이제 1000포인트였는데 그걸 이제 2배로 이상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기 흑역사지 한마디로. 예, 흑역사인데 예전에 이제 코스피가 300포인트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35포인트 내려갔을 때 지수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때 곱하기 10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곱하기 10을 했죠. 35포인트여갖고 곱하기 10을 해갖고 지금 우리가 코스닥 지수가 뭐 625포인트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기 62포인트입니다. 예전에 이게 200포인트, 300포인트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그 지수가 저거한다고 해서 산술적으로 그냥 곱하기 10을 해버린 상황인데 아직까지 국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뭐 과열이네 아니네 말도 많지만 이때 흐름에 비하면은 여전히 주가 수준에 대한 쪽은 별 볼 일 없는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에 불과한 그런 위치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근데 재밌는 건 시가총액은 사상 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나스닥 얘기 조금 해보면요. 나스닥이 2000년에 상위 주식 10개 중에요. 살아있는 거 10위권에 살아있는 거 3개밖에 없습니다. 시스코가 1위에서 9위 떨어진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에 했는데 여전히 2위 유지하고 있고요. 시스코가 몇 위였다고요? 1위에서 9위로 떨어졌죠. 1위에서 9위로 떨어졌는데 시스코 주가도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2배는 3배 가까이 올라가야지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도 떨어져 있죠. 그 지금 이게 시스코 주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한번 볼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60불에서 뭐 50불 뭐 40불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시스코는 여전히 인텔도 그때하고 마찬가지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많이 차이가 나죠. 75불에 35불. 한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야후 좀 봐주세요. 야후 보겠습니다. 야후는 야후도 마찬가지. 야후는 뭐 제가 이거 야후까지 왜 보냐면요. 근데 보면 이제 100개 중에 보면 70개가 바뀌었거든요. 100개가 그만큼 손바뀜이 활발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나스닥 5,000포인트가 정말 버블이냐 아니냐, 꺼진다 안 꺼진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입이 터진 전략가라면 한마디씩 다 합니다, 오늘요. 짐 로저스도 한마디 얘기하고, 또 토마스 리도 한마디 얘기하고 다 하는데, 다, 입이 열려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물어보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지금 그 당시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당시에 2000년 뉴욕의 모습은 한마디로 버블 중에 버블입니다. 3월 달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한 1년 반 사이에 주가가 4배 올라간 거거든요. 서너 배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1990년도 말인가, 얼핏 기억나는데 내가 4,000포인트 찍느라 뉴욕에 있었어요. 뭐 초대받아서 갈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 행사에서 갔는데 완전히 초호화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제가 받으면 접대도 아니죠. 김은환법도 아니죠. 외국 사람한테 얻어먹었으니까. 근데 그거 중에 여태까지 제가 다시 못 가볼 걸 가봤어요, 그때요. 그때가 딱 우연히 4,000포인트 찍는 날이었어. 정확한 날짜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보시면 시청자분들, 이성원 대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이 그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없다. 나홀로 집에 안 본 사람이 없어. 다 보셨죠? 그 크리스마스 때면 다 하잖아. 나홀로 집에 2탄이 있어, 2탄. 2탄이 보면 다 엄마 아빠들이 다 애들이 다 놀러 가는데 얘를 혼자 뉴욕에 냅둬놓네?
네? 네? 그래서 뉴욕에 찾아가나 뭐 어디 가나 얘가 어디 가냐면 호텔 하나 들어가. 기억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장난감 가게 막 가는데 그 호텔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지금 호텔이 지금도 호텔인데 그 앞에 센트럴파크이 있고요. 호텔이 지금 호텔 겸 아파트였고 주상 복합으로 바뀌었어요 구조가. 그 호텔 이름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게 더 플라자예요. 더 플라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호텔이란 말 안 써요. 더 플라자는 그냥 더 플라자 그냥 공항에서 더 플라자 데려가 달라면 그냥 딱 한번 쳐다봐요. 왜냐면 제일 권위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룻밤 자네면 천불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잡힌 남자예요. 아, 제오조 네, 갖고. 그러니까. 그리고 뉴욕에서 투어해준다 그래갖고 헬리콥터를 태우더라고. 어우. 진짜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있었으면은 그 CNBC 방송에 방송을 하고 있었을 뿐이. 그랬어야지. 그러니까. 그랬어야지. 세월을 못 하나 갖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버블이었다는 얘기예요. 버블. 네. 근데 그때 버블을 나타내는 단어가 딱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엔 숫자 있죠. 흔히 해서 숫자. 네. 숫자 누름. 그러니까 숫자라는 거 우리가 얘기해서 캐시가 얼마면 꽂히냐, 주머니에 들어왔냐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식 표현은 이런 얘기 있어요. 2000년에 숫자는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숫자? 네. 뭐 가입자 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가입자 수. 제가 아까 뭐 가입자 수도 아니야. 실제 보면 가입자보다는 클릭 수. 다 클릭 기억나죠? 수. 네. 그래갖고 야후의 클릭당 페이지 뷰가 몇 개다 이런 얘기 나왔어. 가입자 수도 나왔어요. 가입자 수 이제 이동통신 가입자 나왔고 네. 그 당시가 SK텔레콤 300만 원 시대야. 예를 들어 그런 거 가는 거고. 우리나라가 한글 컴퓨터 새로운가 기술, 새로운 기술 막 난리 날 때거든요. 솔본. 네. 근데 지금 정말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숫자는 어디에 있었다? 딱 맞춰보세요. 그 당시 숫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파워포인트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만. 그러니까 IPO가 버블이었다는 거예요. IPO. 그러니까 숫자는 하나도 없이 우리 이렇게 돈 벌 거예요. 새로운 기술도 이런 거지. 돈 하나 번 적이 없잖아. 광고 하나도 없이 그냥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무료로 해외 전화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근데 걔네 광고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요. 네. 돈은 버는 게 없었는데 앞으로 많이 벌 거예요. 얘기가 이것만 있었다는 얘기죠. 제 기억에 아직도 한글과 컴퓨터도 30번 상한가 가고 이럴 때거든요. 솔본이 그때 시가총액이 조가 넘었었죠. 그죠? 네. 한글과 컴퓨터도 난리 났지 그 당시에. 네. 내 아직도 기억나. 한글과 컴퓨터가 20대. 하여튼 주가가 30번 정도 상한가 갔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 버블이야. 근데 딱 어디 있었냐면 숫자에만 있었어. 파워포인트만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숫자가 어디에 들어왔다? 주머니에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가입자 수, 페이지 뷰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딱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글 서치에 돈이 있는 거예요. 네. 구글 서치하고 애드센스 광고 딱 여기저기 막 뜨잖아요. 제가 애드센스,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해 구글 서치에 돈이 있어요. 또 어디냐면 페이스북 업데이트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직접 벌어들이는 거야. 광고주 200만 명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이승원 대표 얘기했다시피 테리보다 거기 간 거다 효과 저기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거기 돈 있는 거죠. 또 예전에는 쇼핑 뭐 인터넷 하면 되겠다 어쩌지 얘기했고 뭐 공인 뭐 얘기할 때 지금은 누구나 다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거야. 그죠? 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다들 직접 가고, 예를 들어 DVD 빌려 볼 때, DVD는 그 당시에 VHS랑 뭐 이런 거 볼 때, 지금은 아이튠즈에서 다운받아 보는 거예요. 아마존도 보고 넷플릭스 보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식 표현인데요. 파워포인트에 있던 돈이 진짜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면서 돈을 버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거기다 하나 더 있다는 건 그 당시에는 IT 버블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IT보다 실질적으로 15년 동안 더 오른 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더 올랐어요. 한 40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기회 되면 차트를 딱 보여드리면 제가 2부 시간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못 보였는데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바이오, 헬스케어,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반대되는 목소리 많은데요. 근데 버블이다 아니다의 그런 약간 차이점과 다른 점이 있다. 거기까지 얘기했고 잠시 후에 또 2부 시간에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얘기하겠고요. 일단 초대 손님 모시고 나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입니다. 앞서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그 이성원 대표 말이 정확하네요. 얘들이 개맛을 하라. 나도 몰랐지.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성원 대표 우리 못 사잖아. 돈 한 달 내내 벌어봤자 못 사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게 일단 시장에 보셔야 될 것 같고 전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액면 분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없는 말이죠. 왜 없어요? 미국은 액면이 없거든요.
이건 그냥 주식 스플릿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 앞으로 10년, 20년이 안 되겠지만 네. 30년, 40년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주식하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나중에 주식할 때 나이 들어서 할 때 보면 우리나라 냉면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주식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흐름으로 보면은요. 네. 처음에 액면이 있다가 액면이 없어지는 건 간단하거든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멀었죠. 앞으로 10년, 20년 될지 모르고 상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법 바꾸라면 되죠. 뭐 그런 것들에서 언젠가는 액면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주식 스플릿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신 분이 계신데 애플은 액면 분할이 아니라 주식 스탁 스플릿입니다.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7분의 7개로 쪼개고 10개로 쪼개고 쉽게 해서 짝수는 안 떨어지는 막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련주들 오늘 그래서 뭐 330만 원 갔다 왔는데 이건 단기간에 뭐 쫓아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재료들이 느릿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잠시 얘가 얘기했던 거가 제가 차트를 제가 지금 방송하는 동안 또 나름대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제 차트 한번 잡아주시면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보시면 이게 최근 딱 5년 동안 잡은 겁니다. 5년 동안에 그래프가 2개, 3개 나오는데요. 2개, 3개 나오는데 이게 딱 보면 이거예요. 제가 좀 잡아드리면 이게 제일 파란 거 쭉 올라가는 거 있죠? 쭉 올라가는 거. 나는 어저께부터 이게 자유곡선은 그런 거네. 자유곡선. 이렇게 자유곡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 제일 위에 거. 이게 보면 뭐냐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바이오. 심볼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불러드려요. IBB. 이성 대표도 적어놔. IBB입니다. IBB. 이게 뭐야? 이게 바이오 ETF라고 보시면 돼요. ETF. IBB이고요. 네. 밑에 두 개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도 한 100% 올랐어요. 100%, 한 130% 올랐는데 이건 하나는 QTEC입니다. QTEC. QTEC는 나스닥 100 중에서도 왜냐하면 나스닥 100에서도 IT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스랑 같이 간다는 얘기인데 한 120% 올라갔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간 게 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 5년 동안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항상 같이 보시면 그래서 과거 15년 전에는 이 바이오 섹터가 아예 없었어요. ETF가 없었어요. 그래서 섹터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게 새롭게 형성되면서 시장을 선도했다. 그래서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3위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암젠 이런 것만 들어갑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올라갔고요. 실제로 저것도 올랐죠. 애플도 올랐는데 애플은 몇 위였는지 아세요? 몇 위 했습니까? 고작 7위. 고작 7위 해서 한 2700%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이성훈 대표도 마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몬스터 에너지 있잖아요. 음료. 네. 그게 한 5만% 올랐을걸요? 네. 5만% 올랐고 그 다음에 올라간 게 여성분들 아실 텐데요. 그 캡슐형 커피 있죠. 큐리그. 큐리그 커피가 한 3만% 올랐어요. 그러면서 두 개는 하나는 뭐 코카콜라에 넘어간다 얘기하고 하나는 스타벅스에 넘어간 큐리그가 제가 알기엔 스타벅스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 2만%, 3만% 올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회사 잠깐 뭐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한 3위 정도 했고요. 하여튼 애플이 7위 정도 했습니다. 근데 7위 해봤자 2700%. 그러니까 그렇게 시청자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다. 하고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시장에 간다는 거 오늘 앞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거까지 간단히 얘기했고요. 하나 더 보면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지금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자동차? 예, MWC 아우디 네, 자동차 그거 좀 봐주세요. 영상 거는 건데 네. 좀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왜요? 왜 실망스럽냐면은 네. 지금 이제 바로 시동 거는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지금 시동이 잘 안 걸려? 지금 보게 되면은 한 번에 안 걸렸어? 예, 한 번에도 잘 안 걸리고 지금 이제 가서 LG전자 어베인을 손목에 차고 네. 지금 이제 차 문을 여는 겁니다. 네. 차 문을 여는 건데요. 네. 차 문에 대한 쪽이 쉽게 앞에 이제 다른 영상도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쉽게 한 번에 이렇게 푹 열리지는 않습니다. 네. 잘 안 되는 건지 네. 어쨌든 간에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네. 갖다 댑니다. 네. 여러 번 갖다 대고 거기까지 가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불편하게. 네. 그래서 이제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건 별로 아닌데. 네. 근데 그거 없어도 지문으로 다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굳이 저렇게까지 불편하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동을 거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도 차 저 뒤편에 보게 되면 네. 또 시동 거는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건지. 네. 숨겨놨네.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딱 이렇게 갖다 대면 네. 차에
아, 이거 각도 안 나온다. 네, 지금 각도가 안 나왔는데 어쨌든 네. 불이 파란 불이 지금 살짝 들어왔죠, 이 앞에. 네.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딱 걸리는. 야, 저렇게 어려우면 불편하죠. 어려우면 내가 술 취했어. 나는 아니지만 이성훈 대표가 술 취했어. 그러다가 술 취하면 어떡하니? 네. 저거 불러야 되잖아, 자기. 네. 대리 부르셔야 대리 되잖아요. 불러야죠. 대리 아저씨가 자기 각도 안 맞으면 자동차 시동도 못 꺼내? 그러니까. 술 취했고 자기 꼬랑꼬랑 하는데 어떻게 손목을 갖다 비틀어? 그러니까 이건 조금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저 하는 부분에 대한 네.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저 샘플이니까 네. 또 이제 그 수정 사항을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팀쿡이 이야기한 대로 네. 이제 이 스마트워치가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키를 대체한다라는 네네. 얘기. 네. 좀 더 편리하게 이제 그 방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시대가 네. 조만간에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넷 좀 느리죠, 저기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저희 방송 좀 느린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OCI 얘기 좀 잠깐은 OCI까지 네네. 하고 나서 점심 저희 하고 2부에 저희 레포트를 보겠는데요. 2부에는 또 오늘 또 기대되는 레포트가 있어요. 또 이성훈 대표의 장모님만 생각나는 주식이 있어. 이거 오늘 나 저거 가지고 깜짝 놀라. 레포트가 자주 나와요. 그 네. 내추럴 엔도텍 맞죠? 네. 그거 하고 주말마다 제가 집에서 텔레비 볼 때마다 모든 채널에 다 나와. 네, 웬만한 그렇죠. 것은 여러 채널에 한 채널만 나오는데 이분은 그 교수 있잖아. 서울대 무슨 교수 자주 나오대. 네, 하여튼 그것도 얘기가 되는데 오늘 이만 다시 한번 간단히 확인해 드리겠어요. 제 화면 좀 우리 존경하는 PD님 잡아주세요. OCI인데요. OCI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장담하는데 그 한국경제TV 아무리 많이 보신 분도 이해를 못해요. OCI 올라가는 거. 솔직히 머니투데이 방송 보신 분들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갖고 설명을 못 드렸어. 그렇지만 저희 방송은 누구보다도 OCI 그리고 SUNE 선 에디슨에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인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도 얘기 한번 풀면은 5분 10분 가야 되는데 저도 방송 시간에 쫓기다 보면 10분 정도 썰 시간이 없어. 제가 한 번 잠깐 정도 얘기했을 뿐인데요. 지금 보세요. 제목만 보면 우리 시청자 딱 이해하십니다. 솔라 에너지. unexpected. 기대하지 못한 컨서버티브면 보수주의 안에 보수주의. 그러니까 보수가 공화당일 수도 있고 보수론자인데 이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원유 생산한다 이런 의미로 썼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커즈 지지를 받는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선에디슨은 주가는 100분의 토막됐던 주식인데 2011년 대비 주가는 한 30배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더 오른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우리나라의 태양광이 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에? 물론 10분의 많이 템프로 주식이고 템프로 주식에서 소외받은 게 태양광인데요. 그게 하나 포인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도 있죠. 인도, 중국 이런 데 있죠. 인도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가 전기가 없어. 인구에 한 5억 정도가 4억, 5억이 전기가 없는 나라예요. 그거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수치를요. 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바마 대통령 가서 5천 개 한 번에 써내듯이 가서 그 태양광을 만들겠는데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잘 못 사는 나라에 그 개발도상국에 왜 지금 태양광이냐? 전기를 빨리 만들어주고 싶은데 거기다 갑자기 태양광 짓고 죄송합니다. 원자력 짓고 수력, 화력 지르면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짓다 보니까 거기에 배전 설비 같은 게 엄청 대규모로 필요한 건데 그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태양광을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포인트가 되겠고요. 미국에서도요. 갈수록 그 관련된 가격이 떨어지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 돈이 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이 뉴스의 기본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을 번다는 거야. 태양광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다 하나더는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성훈 대표도 얘기했는데 그건 하나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 그 아드님이 전문가 누군가 다보스 가서 기름값 많이 떨어졌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물론 전기값 그 발전 관련된 거 물론 그게 가스 가격이 약간 다르지만 그건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다른 얘기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하여튼 뭐 템프로 주식 중에 제일 됐다. 매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10만 원 갈지 11만 원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아침에 마이너스 낼 때 그냥 감히 얘기했어요. 또 인도 얘기 5천 개 얘기했거든요. 미국은 달리 본다. 하다가 오늘 이게 딱 아침에 딱 방송하는 게 오늘 아침 6시인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12시니까 7시간 빼면 5시간, 그러니까 맞죠? 7 hours ago잖아요. 이 화면에 아까. 5시에 제가 뉴스 보고, 이게 갖고 방송 얘기했더니 이게 지금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답이. 저희 방송 보신 분들 행복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 빨리 알려드리잖아요. 그쵸. 한국 경제지가 한마디도 안 났다?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했지. 아, 했어? 내가 했지. 잘 났어.
네. 그거에 대한 밑바탕을 누가 계속 제공해줬어? 아유, 당연히 형님이 제공해 주죠. 아, 내가 많이 얘기해줬잖아. 우리 또,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선 에디슨, SUN이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퍼스트 솔라도 중요하지만 퍼스트 솔라보다 더 중요한 게 선 에디슨이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 선 에디슨에 누가 들어갔어? 아이칸 형님 들어갔다.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뭐 좀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고요. 1부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2부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추럴 엔도텍 까지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레븐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랑 뭐 거의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수는 다시 뭐 2,000포인트 앞서 1998 정도였는데요. 지금 다시 1.9.99야. 딱 보면 199.99. 이런 거 좀 보기 쉽지 않은 숫자인데 문제는 2,000포인트 딱 찍었네. 다시 올라가네. 아주 쭉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앞서 이제 정정 전문께서는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2001. 네, 옵션 만기에 네. 뭐 얘기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훅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왜냐하면 이번 달에는 증권사의 최대 목표치가 매달 이제 나오잖아요. 좀 딴 건 안 보고 그거 보거든요. 증권사가 뭐라 그러나 그랬더니 제일 많이 본 데가 2,050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웬거나 2,150 훅 갔으면 좋겠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월간 이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여하튼 하여튼 증권사의 전망이 다 틀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확 올랐으면 좋겠고요. 2,100 넘어가면요 이제 제일 곤혹스러운 건 KDB 대구증권이죠. 그잖아요. 두 군데요. 또 있어? 삼성도 그랬어요. 삼성은 그래도 중국에 4천, 5천 얘기하는 분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네. 그쪽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네. 6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는 쪽은 네. 약간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6월달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쪽에서는 3월달부터는 이게 시장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월 초까지는 좋더라도 월말로 갈수록 시장에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이슈로 이제 네. 시장을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고, 네. 그러니까 6월, 9월달이나 10월달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쪽은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핫하다 시장이 네. 이런 쪽을 주장하는 거죠. 네. 키움증권이 이제 그런 핫하다라는 쪽인 거고. 우리는 전전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쪽들.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하반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6월 금리 인상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 근데 여전히 옐런, 그러니까 FOMC 회의 옐런의 네. 의회 증언이었나요? FOMC 이번에 그 회의를 두고서도 네.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만큼 해석이 분분해요. 해석이 서로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시장의 특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네. 내가 이제 그랬잖아. 내 말 갖고 따지지 말라고. 명확히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네. 네, 그럼 되겠고요. 앞서 하나만 또 보면 지금 보면 오늘 5,000포인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요것만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늘 이성원 대표도 하고 저희 방송은 그렇잖아요. 소수견이라고 얘기할 때 보면 소수견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외국인의 돈이 들어오면서 2,000포인트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다만 소수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머징 마켓. 근데 이제 종런 게 한두 번 지나가면 이렇게 메인으로 나옵니다. 메인. 한번 딱 보세요. Time to get bullish on emerging market. 네? 딱 이거야 뭐예요? 올라타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이게 보면, 이게 소수견인데, 오늘 보면, 아침에 보면, 탑뉴스로 딱 올라옵니다, CNBC에. 이게 보면, 소수일 땐 소수 몇 개지만, 메인 올 때 이렇게 딱 짚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에요. 아까, 이게, 제목만 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게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전히 뭐 절대 모든 주식이 그렇잖아요. 모두 한 몫을 내는 법은 없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래서 뭐 종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머징 마켓 얘기 많이 한다. 물론 여기에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와다나베 아줌마들, 네, 아줌마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주식보다는 채권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 통화를 많이 했는데 브라질에 완전히 엑스됐잖아요. 그래도 브라질 열심히 일본 사람이 산다. 왜냐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살지 않겠느냐, 이머징 마켓. 그런 것도 있고, 일부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이머징 얘기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하여튼 의견들이 이머징에 대한 의견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메인으로 쫙 올라오고 있다. 메인스트림으로 보는 주장이. 일단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짐 로저스가 이제 일본은 망했다. 네. 어서 팔아라.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에? 예, 그게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짐 로저스의 얘기인데요. 네. 일본은 이미 망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짐 로저스가 누군지는 아시죠? 알죠.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설명해 지금 줘. 보게 되면은 그 네.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더불어서 퀀텀 펀드를 이끌었던 네. 대표적인 네. 그런 이제 투자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짐 로저스가 이제 그 퀀텀 펀드 청산하고 나서 네. 소로스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네. 짐 로저스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중국에 투자하라는 쪽 계속해서 외쳤던 네. 그런 대표적인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애들을 그래서 홍콩으로 학교를 보내야 된다,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국내 우리 통일대박론에 대한 이야기가 네. 이분으로부터 나온 거죠. 아, 통일대박론. 그래요? 자, 본인이 하고 싶다면 가장 투자하고 싶은 곳은 북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청와대를 모셔야 돼. 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짐 로저스 회장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네. 이미 일본은 경제적으로 끝났다라는 말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인구가 줄고 있고 채무가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있고 아베 신조가 아직 총리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말이 기가 막히네. 2018년까지 예. 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기가 인구가 막히네. 줄고 천정부지 여기까지 이해하겠는데 네. 아베가 아직도 총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 그래요? 얘기. 아하, 근데 재밌네. 우리도 인구가 줄고 채무가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우리도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아베가 네. 일본 경제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12세 이상 일본 국민은 아예 일본을 떠나라. 예. 아예. 그러니까 네. 12세 이상 일본 국민은 아예 일본을 떠나라고까지 아주 일본에서 극단적으로 유학하고 있는 애는 뭐야? 우리 조카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중국으로 음. 하고 버블이 발생하면 일본을 완전히 붕괴해버릴 가능성까지도 있다. 짐 로저스 아니,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면 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5,000포인트 대해서 대부분 긍정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짐 로저스도 물론 2000년과는 약간 다르다는 얘기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걔네 그 표현은 업빗이야, 업빗. 약간, 어리를 빛. 약간입니다. 약간의 버블이 있다. 약간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걸 보면 특히 이제 구체주의 얘기하는 거. 올해 10에서 15% 이상 급등한 주식들. 그런 어떤 버블이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짐 로저스가 얘기하는 거가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어려운 얘기 제가 해석이 안 되는데요. 제가 말하는 건 솔직히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짧게 워낙 많은 걸 봐야 되니까. 근데 번역된 것만 얘기하면 북한 여기 보세요. 잠깐. 뭐요? 이 사람 알고 보니 종북 좌파네. 왜요? 북한으로 이주해라. 북한이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우리나라 입국 금지시켜야지 그런 사람은. 카자흐스탄, 앙골라, 콜롬비아 등의 후보가 있다. 그럼 북한으로 지금 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북한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1980년대 중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종북인데?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본을 떠날 수 없다라면 농사를 지어라. 이 사람 라는 얘기를 하고 입국한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네. 일부 신문에서 떠들어야죠. 네네. 이런 사람 왜 봤냐고. 네네. 큰일 날 사람이네, 큰일 날 사람. 근데 큰일 날 사람이지만 네.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주식이 올라갔냐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합니다. 저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오페크 중에서 보면 그때 8개국가가 마이너스 금리하고 있잖아요. 그때 보여줬잖아요. 표를 보여줬죠. 그리고 실질 마이너스 금리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묻지마 주식이다. 그냥 뭐 있으면 앉아서 뭐하니? 앉으면 손해보니? 네네. 그냥 주식이나 사자. 이런 심리가 꽤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그리고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하는 거면 중앙정부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온갖 버블이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주장은.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내추럴엔더텍, 다음 손님한테 하나 간단히 보고 가죠. 내추럴엔도텍을 볼까? 요거를 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왜요? 그건 좀 더 나중에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내일 할까요? 조만장자가 가능한 미래산업. 조만장자 거는 흥미로운데 그건 미리 예습 좀 하세요. 네네. 한겨레 신문에 18개나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만장자. 예. 억만장자도 아니야. 조만장자. 조만장자. 예. 요즘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가야 돼. 간단히 봐주세요. 우리 손님 오셨으니까. 내추럴엔더텍. 내추럴엔도텍을 볼 텐데요.
네. 내추럴 엔도텍 지금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네. 대형 마트의 진출을 통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뭐 이익 정상화 늘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형마트로 유통 채널 다각화가 됐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과 일본 품목 허가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럽으로 네. 지금 그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내추럴 엔도텍이 백수호 복합 추출물 아시다시피 다른 여성의 갱년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암 유발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우울증 유발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상당한 심각성이 있는데 백수는 아직까지 그런 부작용의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천연 추출물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백수호궁에 대한 꾸준한 재구매, 유통채널 확대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외 원료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PER 그 적용 배수도 지금 네. 백수호에 대한 어떤 그 경쟁 상품에 대한 쪽이 없기 때문에 네. PER 40배를 지금 네. 여전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PR 40배 얘기하니까 네. 그냥 콧방귀를 끼신 분이 계신데 그 얘기 네. 잠시 후에 아까 네. 나왔던 조만장자는 흥미로운 기사거든요. 네. 한겨레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클릭을 잡아드렸으니까요. 혹시 예습하실 분이요. 이거 흥미롭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좀 받으시면 당장 주식이랑 상관없더라도 이런 거 알아두면 재밌거든요. 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탁앤토크 코너입니다. 스탁앤토크 코너는 이제 그 매일 나오신 분 정해져 있어요. 요일별로 네. 정해져 있어요. 그냥 채널 이렇게 키워드림의 전문가들 중에 뭐 탑 랭크 전문가들 나오셔갖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 어떤 시황이라든가 종목대 구성 그리고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시는 코너입니다. 어떤 분이 나오셨죠 오늘요? 한진의 오늘 얘기하시고 김밥 주식의 창시자. 네. 김밥 주식도 이제 늘어난다, 네. 올라간다, 라는 네. 얘기.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항상 네. 그 시장에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개별주가 강할 때 베스트에 올라오시는 분. 그 네. 다음에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약 먹고 힘낼 때, 네. 한약 먹고 힘내서 네. 뭔가의 종목이 올라갈 때,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각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시장에서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가. 낙폭과대 우량주가 반등할 때 네. 잘할 수 있는 전문가. 또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 이번에 말씀이 기억납니다. 첫 달 주식. 첫 달 주식. 첫 달 주식. 네. 첫 달 주식 기억나죠? 그쵸. 저도 첫 달을 갖고 싶었습니다만 첫 달을 가졌습니다. 첫 달 주식. 길게 보다가 네.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겨우 첫 달 움직임에 불과하다. 네. 그죠? 네. 그런 주식, 첫 달 주식을 대한 어떤 개념을 새로 정립하신 분이죠. 주동인 거의 선생님이야. 네. 주동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달 주식이 여전히 난리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첫 달 주식의 의미가 네.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하고 맞물려서 아까 제가 PER 40배 얘기하고 코웃음을 쳤는데 네. 지금 시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네. 아까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주식이 네. 액면 분할한다고 해갖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지금은 뭐 미끄러졌지만 40배. 흔히 40배. 그렇죠. 흔히 40배.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갔냐면 18조 원까지 갔는데 네.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아무리 바득바득 우겨도 네. 18조 원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렇게까지 그치, 아니, 18조 원이라고 강조할 18조 필요 원. 없잖아. 그러니까 18조. 그러니까 워낙 수급이 네, 좋다 네. 보니까 수급이 깡패고 수급이 우선하기 때문에 뭐 네. 지금 메이저들이 갖고 있으면 뭐 PER 배수가 40배든 뭐 400배든 상관없이 가는 거죠. 제일 모직이 PER 배수가 100배라도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뭐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PER 배수라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금 네. 아모레 퍼시픽 같은 주식 고퍼주들이죠. 어마어마한 고퍼주들인데 메이저들이 못 털다 보니까 계속 네. 좋은 레포트들만 나오고 실제로 실적 대비해서 과연 그만한 가치를 제조업체나 이런 그런 업체, 유통업체나 이런 애들 이만큼까지 쳐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돈이 그쪽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쳐주는 거고 네. 저는 첫 달 주식 말 그대로 제가 PBR로 그동안 무차게 말씀드렸습니다. PBR 배수가 0.5배 수준. 네. 이 수준이 얼마나 싼지를 다들 모른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강조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PER 배수 0.5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1억을 주고 사업을 한다 치면, 네. 뭐 떡볶이 가게라고 얘기를 하죠. 떡볶이 가게 1억을 주고 떡볶이 가게를 하는데, 뭐 50년 동안 떡볶이 가게를 한 곳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단골집, 프리미엄 이런 걸 다 무시한 채 1억을 투자했는데 5천만 원 줄게. 이 개념이 PBR 0.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무형의 자산 그리고 밸류, 그러니까 그동안에 갖고 있던 프리미엄들, 그러니까 단골 고객들이라는 이런 자산들은 다 무시한 채 오로지 장부가에 있는 자산 가치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네. 0.5. 지금 영업 안 되니까 50년 동안 장사했어도 50년 프리미엄 없고 0.5, 그러니까 5천만 원 쳐줄게. 네. 이거라는 거죠. 네. 그게 0.5배. 그런 종목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고포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 좀 나빴다든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 그게 PBR 배수의 0.5배 수준짜리 종목들. 예를 들면 뭐 GS건설 같은 경우, 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서도 0점대 방어율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종목들, 뭐 최근에 뭐 S-오일, 뭐 SK이노베이션 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다 비슷하고요. 최근에 뭐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네. 한진해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V자 반등을 할 수 있었던 3, 4년 동안 빠졌던 부분에 첫 달 반등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네.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부분에 뭐 갑자기 실적이 좋아졌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됐던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재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양봉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 탄력 뭐 거기에 이제 중동 이슈 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라는 그런 이슈까지 생기면서 네. PBR 배수가 이제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0.5에서 올라갔지 0.6배 아니에요? 그렇죠. 0.5에서 올라가봐야 0.6배인데 그걸 갖고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첫 달 이해 못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말씀드렸는데 300만 원 올라가서 밑에서 바닥 대비 10배 올라가도 더 가는 거에 대한 욕심, 즉 과욕이죠. 과욕이 생기면서 아니 그러면 서운하지. 네, 물론 제가 아모레퍼시 얼마 좋은지 알면서 자꾸 일부러 나 엿먹으라는 소리 하는 거네 지금요. 빅년. 빅년. 아니 아모레퍼시가 예를 들어주면 예를 딴 거. 아니 근데 지금 그래. 그게 주도주니까 그게 주도주니까. 아 그러니까 네. 아모레퍼시 빼고 딴 거 해야죠. 어머레로 해야죠. 어머레로. 예. 근데 어찌됐든 상대적인 부분이 제가 자꾸 시속게임 얘기합니다만 시속게임 근데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리고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지금 계속 이러고 있죠. 거기 코스닥도 그렇고 네. 지금 뭐 말 그대로 정화죠. 그동안 치를 떨었던 주식들. 네. 뭐 말씀드리면 아까 GS건설 얘기했지만 제가 GS건설뿐만이 아니라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두산이도 뭐 두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하물며 이제 뭐 지금 뭐 NC소프트 같은 주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 그나마 부도 안 난 우량주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안전한 주식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시장 자체가 위험자산인데 그렇죠. 위험한 물가에서 놀면서 수용 못하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는 수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물가에 놀면서 안전한 물을 찾는다라는 물 조심하라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GS건설 벌써 뭐 1년,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을 겪었습니다만 다시 돌아섰을 때 베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즉 바닥이 어딘지,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바닥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돌아섰을 때, 즉 그 수면이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이 정도 형성됐다. 뭐 깊이가 뭐 1m 정도밖에 안 되는 나름 수영해도 되는 자리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베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처음에 들어가시면요, 그 물밑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뭐라 그럴까 빠져 죽을 수도 있죠.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식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진입하는 종목들이 다 유사하다라는 거죠. 뭐 제가 비율을 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여러분이 특정 종목을 샀다 치면 그 주식이 어떤 분들은 바로 가기를 바라십니다만 바로 가는 주식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식이 빠졌을 때 네.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특정 종목에 알지도 못한 특정 종목에 원샷에 풀베팅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는 부분인데 네. 왜냐하면 물타기를 할 수 그러니까 물타기의 개념이 어느 정도 실적, 밸류에이션 그리고 더 이상 안 빠지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돌아선 자리에서 베팅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자 GS건설 한번 봅시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뭐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중 바닥 찍고 확인하고 전고점 뚫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베팅할 수 있느냐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돌아서는 네. 자리에서. 네. 내리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만
내렸을 때 그 깊이, 저 때 뭐 내리는 족족 뭐 물을 타자라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갖고 돌아선 자리에서 더 살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팔았다가도 다시 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진짜로 돈이 많아야지 주식을 잘한다가 아니라 마음이라도 여유를 갖고 계신다면 저런 자리에 나름 더 살 수 있는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변곡점이라고 얘기하죠. 그 자리에 베팅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월간으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제가 뭐 한진해운, 두산인프라코 다 비슷합니다만 월간으로 삼성전기 뭐 마찬가지입니다. 첫 달 돌아서는 달 이후로 지금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첫 달 이거 여기 한번 보시면 첫 달 바닥 찍고 나서 강력하게 급등하고 나서 한 달 쉬고 3개월 연속 랠리 나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베팅할 수 있느냐 싸움입니다. 장기 평선 돌아서는 자리에서 그 싸움이라고 봅니다. 수면 밑으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 상태에서 공략하는, 그리고 저걸 저는 뭐 추세 대응이라는 부분으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저 추세 무너질 때까지 삼성전기, 뭐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던 한진해운, NC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평선 유지한다라면 그 추세를 끝까지 끌고 가서 수익률을 내는 네. 그런 전략. 아니, 이거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답이 나왔어요. 네네네. 지금 삼성전기가 첫 달, 두 번째, 세 번째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쳐보시면요, 첫 달 주식 제가 보기에 지금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첫 달 주식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면 어려운데 무서운데 그쵸. 첫 달 주식 있으면 지금 사도 됐냐 그런 것들. 그렇죠. 절대 안 늦었는데 3개월짜리도 네. 저라면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3개월짜리. 그렇죠. 3개월짜리는 대체적으로 한 달 조정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정 들어오는 구간을 확인하고 사시는 게 가장 좋은데, 길게 보면 뭐 걱정이야 그게. 그렇죠. 근데 네. 길게 보면 그게 걱정은 없습니다만, 물론 이제 일주일에 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 뭐 당장 나와서 뭐 반년짜리, 1년짜리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목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은 뭐 어중간하더라도 주로 추격 매수하는 부분인데, 네. 그게 절대 추격 매수가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 돌아보시면은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두산인프라코, 거의 한진해운,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NC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런 애들이 추격 매수가 아니라는 부분이 뭐냐면, 내릴 때는 사실 눈만 뜨면 내리거든요. 네. 반대로 올라갈 때도 똑같습니다. 눈만 뜨면 오릅니다. 최근에 종목들이 눈만 뜨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죠. 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이 다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정작 내려갈 때 눈만 뜨면 내리는 거는 이해하면서 네. 올라갈 때 눈만 뜨면 올라가는 흐름을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게 바로 추세를 타고 가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그거는 세부적인 매매 스킬이니까 그걸 뭐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만, 적어도 장기 평선 추세 반전했던 첫 번째 달 반전하는 자리는 반드시 추격 매수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다 말씀드려서 좋은 수익률이 나왔던 거죠. 이성원 대표가 보는 첫 달 주식이 뭐가 있어요? 첫 달 주식이요? 네. 저기 두산 쳐다드리는 인프라코밖에 없는 것 같은데. 두산인프라코요. 네. 두산이 그럴까? 왜냐면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네. 뭐 건설도 그 이슈가 뭐냐면 회계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건설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직까지 안 끝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분명히 자금이 부족한 쪽에서는 증자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신뢰도도 사실 안 가고, 조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딱 보는 거는 그 지금 그 주경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한진해운. 왜냐면 한진해운하고 두산인프라코 이 두 개는 괜찮은 게 뭐냐면,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일단 성수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가 두 가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일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머스크가. 근데 이번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머스크가 이제 해운에서도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운임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네. 한진해운도 최소한 그 운임을 받아서 수익이 흑자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수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유가까지 낮아져 있으니까 긍정적이라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올해는 실적을 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이거죠. 그 두산인프라코는 그동안에 할인됐던 이유가 밥캣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해소됐잖아요. 그럼 된 거지. 그렇죠. 그럼 된 그럼 된 거지. 뭐 더 필요해. 한진해운에 그럼 된 대해서 거지. 뭐 말이 더 필요해. 그죠. 한진해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드리면, 최근에 컨테이너 발주가 늘어났다라는 네, 부분 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문제는 이제 컨테이너 발주 갖고 조선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 조선주 비중이 크다 보니까 컨테이너 발주 나온 것 같고 그 사이즈 갖고 조선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중이 너무 작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컨테이너 업황 자체가 돌아선기 때문에 발주가 늘어나는 추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이승현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즉 그 가격 자체가 운임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그러니까 메이저사가 더 이상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후발업체들 자체도 운임 하락 가능성이 좀 낮아졌던 부분이고 네.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대한항공이 최대 주주로 오면서 재무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됐고 네. 아시다시피 요 앞 건물이 한진 해운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좀 구조조정도 많이 해서 간만에 또 흑자전환에 성공했던 4년 만에 흑자전환 영업이익 가서 이거 오랜만에 한번 식사하러 가보시죠. 한진해운으로. 흑자전환 한진해운 식장? 네, 거기도 식당 있어요. 나 학교 나가는데. 안 가보셨습니까? 네. 네. 아, 저는 왜냐하면, 근데 네. 시간 다 됐는데, 네. 저는 그 모든 것이 모아져서 10분의 된 게 많단 말이죠. 예, 그거 10분의 됐고 5분의 됐고 뭐 엄청 빠진 게 많은데, 그게 이제 딱 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때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첫 달 주식 많은데, 거기서 이제 말할 건덕지까지 생기면 좋은데, 심전처럼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말할 건덕지가 없더라도, 예? 이렇게 첫 달 주식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면 트레이딩 하신 분죠. 장기적 투자하신 분 따져야 되겠지만 트레이딩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저는 보면 저는 절대 이 주식을 추천 안 해요. 관심도 안 가는데 6년 동안 디센 주식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아 진짜요. 저는 대한항공. 아니 대한항공은 첫 달이 아니지. 세 달 됐지. 제가 볼 때 딱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알아. 제가 6년 동안 디센 주식이 있어요. 포스코거든요. 제가 포스코가 첫 달 주식에 지금 이게요. 네. 포스코도 첫 달 주식에 그렇죠. 지금 지금 소재 산업재가 돌아서는 종목들이 지금 생겨났다라는 맞죠? 부분에서 포스코가 첫 달 주식 했다고요. 네, 저는 아주 싫어해요, 이 주식을요. 이 회사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그래도 첫 달 주식이거든. 근데 그런 것도 올라가는 찬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찬스가 왔다. 근데 네,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3에서 6개월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여부,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바닥을 찍고 3개월 정도의 랠리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3개월 바닥 쪽. 왜냐면 낙폭과되니까 리바운드적인 성격이 강한 랠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목요일 날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3개월 랠리 정도 나오는데 워낙 10분의 1토막 났던 종목들 아니면 3년, 4년 빠졌던 종목들에 대한 반등 랠리니까 좀 세게 나오는 것 뿐이고 그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재료가 필요한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재료적인 부분하고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재료적인 부분. 왜냐면 내년까지 밥캣 상장 스케줄이 아직 상장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보면 내년까지 즉 3개월 반등에서 6개월 1년짜리 랠리 엔소프트 내년도 뭐 모바일 신작까지 가면은 1년짜리 랠리의 시작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첫 달 주식의 의미 그리고 첫 달 주식의 활용법, 기술적 대응법, 그것의 어떤 펀더멘탈의 대응법도 나중에 또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궁금하신 면 있으면 주동 전문가한테 가입하셔서 같이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주동 전문가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이죠? 네.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